중국의 그 시황제 3연임에 맞춰 미국이 아예 중국 반도체 업체를 박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요즘 초상집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모든 기간 산업이 무너집니다. 나름 중국도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최고의 제품은 어렵고 2등 제품은 가능하겠죠. 10월 7일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그 대중 수출 통제 조치가 너무 강력해 앞으로 그 중국의 모든 기간 산업의 그 생존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 조치가 나온 후 중국은 그 반도체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출 차단 조치를 이제 세 가지로 보면요. 하나는 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개발 등에 쓰이는 그 고성능 칩의 그 수출 차단이고요. 이로써 그 자율주행이나 5G 통신망, 클라우드, 첨단 분야의 중국 기업들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니 아무리 개발돼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그 초음속 그 미사일 등 비행기 제조에는 폭격을 맞은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그 장비와 중간재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웨이퍼 및 그 여러 가지 그 감광재 등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세장, 증착, 식각, 이온 주입, 노광 등 이런 공장에 그 미국의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재료는 일본 기업이 공급하고요. 이런 장비나 자재가 없으면 솔직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꼼짝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그 EUV 장비를 수출을 막아갖고 10나노 이하는 아예 중단시키고요. 미국은 그 16나노 이하의 그 로직 칩,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랜드 메모리에 들어가는 장비와 자재를 막았습니다. 이로써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10나노급 이하의 첨단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은 28나노 또 100나노 이쪽에는 상당히 지금 수준이 대량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반도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자체 시장만 갖고 원신 시대로 살겠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려면 그 미국, 일본 기업의 그 첨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한국의 그 D램을 넘어서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아주 YMTC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봉이 꺾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의 그 고급 인력이 그 중국 반도체 취업 차단이고요. 또 중국계 미국인의 그 취업 차단은 강하게 그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쪽에 그 중국계 미국인이 그 한 200여 명 가량이 좀 요주의 대상이고요. 이들이 그 미국에서 그 장비와 자재를 사서 그 중국에 기술 제공하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현재까지 온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그 느꼈기 때문에 인력 제한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그 화웨이 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로 그 거대 화웨이라는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YMTC 및 그 기타 기업을 제재로 완전히 묶을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요. 두 번째 그 애플이 그 14 시리즈의 중국산 낸드 플래시를 그 탑재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는 등 그 이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던 것이 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황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 미국의 말을 전혀 안 들어줬어요. 러시아 원유를 구매해 준다든가
자국의 반도체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번에 중국을 압박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민국은 뭐 치포 동맹에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너무 좀 튀어나게 행동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행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